휴양지의 탁 트인 밤하늘 아래서 EDM과 하우스 음악이 파티 내내 울려 퍼지는 태국 코팡안의 풀문 파티. 어느 때와 같이 파티 후 해변을 청소하는 해변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여러 플라스틱 컵, 비닐, 접시 등 쓰레기가 널브러진 해변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자잘한 쓰레기들과 달리 무거운 비료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무려 5kg에 달하는 톱으로 자른 사람 골반과 창자가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햄스터가 설명해주는 국내외 사건 설명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휴양지에서의 폭력적인 죽음, 유명인과의 관계, 선정적인 세부사항 등 요소로 스페인 언론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HBO에서도 엘 카소 산초의 케이스라는 스페인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하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평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8월 3일 태국의 코팡안 섬에서 해변을 청소하던 청소부는 절단된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44세의 에드윈 아리에타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르테에가는 콜롬비아 태생의 성형외과 의사로 휴가를 위해 태국에 여행을 왔어요. 다니엘 산초 브론찰로라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이 사람이 에드윈,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즐거운 휴가가 어떻게 이런 비극으로 바뀌었을까요? 에드윈은 1979년 콜롬비아 북부의 카톨릭 계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교사이고 정비공이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에드윈의 누나가 말하길 에드윈은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꿈을 꾸었다고 해요. 의사가 되는 것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공부를 했고 성공적인 의사가 되어서 한 달 중 절반은 칠레에서 나머지 절반은 콜롬비아에서 보냈어요. 그는 두 나라 모두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고객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에드윈을 늘 사교적이고 친절한 친구로 묘사했어요. 완벽한 호스트,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존중심이 강했으며 폴로를 치고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정도로 신앙심도 강했다고 해요. 반면 29세의 다니엘 산초 브로찰로는 스페인의 유명한 배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엘 산초의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등 영화에 출연한 스페인 배우이고 어머니 실비아 브론찰로 역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산초 그라시아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였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가문 배경과 달리 다니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산초는 처음에는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되고자 했고 그 다음에는 요리사가 되고자 했어요. 다니엘은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케이터링 사업체 중 하나인 랩 OEM에서 셰프로서 주목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마드리드에 버거 전문 레스토랑을 열기도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요리 과정을 올리기도 했어요. 다니엘 산초는 체포되기 불과 2주 전 그의 아버지는 잡지 인터뷰에서 그는 요리사이고 케이터링 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초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나타나서 그가 그런 짓을 하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친절 그 자체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와 가까운 친구가 방송국 인터뷰에서 말하길 그는 자기애적이고 거만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했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산초를 다르게 묘사하기도 했죠. 스페인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산초가 유명한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하는 여론이 있기도 했어요. 다니엘과 에드윈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에드윈과 다니엘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 보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드윈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다니엘은 집안 배경 때문인지 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라인에서 미식과 여행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산초의 자백에 따르면 우정, 성적인 관계, 돈이 포함된 여러 차례의 만남 이후 두 남자는 태국의 한 섬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에드윈은 이 관계에 아주 깊이 빠져들었어요. 10개월 동안 스페인을 약 5번 방문했으며 스페인으로 이주할 계획까지 세웠었죠. 그는 마드리드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윈은 다니엘에게 상당한 돈을 보냈고 심지어 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0, 한화 1,312만 원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에드윈은 다니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 관계에 헌신적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그들의 관계를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에드윈의 재정적 지원이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은 이성애자이며 에드윈과 연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노골적인 사진을 교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수폰 관계였는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두 사람은 태국의 아름다움과 관광 명소로 유명한 코팡한 섬으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에드윈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호텔을 예약했지만 산초는 이전에 먼저 섬에 도착해 있었어요. 다니엘이 에드윈을 공항에서 픽업해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산초는 에드윈이 예약한 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8월 1일과 8월 2일에 해변 근처에 다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경찰은 8월 1일 저녁에 두 사람이 이 두 번째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같은 날 산초가 칼,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와 여러 청소도구를 사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다니엘은 8월 3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호텔 예약이 끝난 날 다니엘은 에드윈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호텔부터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욕실 배수구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신체 조직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에드윈을 살해한 결정적인 증거였죠. 다니엘은 왜 에드윈을 살해했을까요? 다니엘의 주장에 따르면 에드윈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는 에드윈과 싸우던 중 에드윈이 넘어져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전부터 이 관계를 끝내고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에드윈의 집착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메시지로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다니엘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번 여행에서도 관계의 끝을 말했고 에드윈이 그들의 성적 관계를 폭로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묵칠하겠다고 협박해서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산초는 자신이 에드윈의 인질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애초에 산초는 이 관계를 마치 슈가데디와의 관계처럼 말했잖아요. 슈가데디란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 관계를 맺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조교제 같은 말입니다. 산초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지만 에드윈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유출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고 이로 인해 산초는 에드윈을 살해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에드윈을 살해한 후 칼,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와 세제를 샀고 에드윈의 시신을 3시간 동안 14조각으로 해체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에요. 그는 방을 청소하고 유해가 담긴 자루를 메리지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1,000를 주고 카약을 샀어요. 그리고 두 소녀와 함께 보름달 파티에 참석한 후 에드윈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서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합니다. 가족은 그가 태국에 도착한 이후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그들은 에드윈이 산초와 함께라는 것은 알았지만 연락처는 몰랐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산초는 8월 3일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여자 둘과 풀문 파티까지 다 즐긴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재판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산초가 스페인의 유명한 배우 집안 출신이잖아요.
초호와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일을 전략적으로 미루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산초는 고의로 에드윈을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다. 경찰이 산초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다고 속였다. 산초의 진술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산초는 자기 방어를 한 것이다 등등 변호인들은 많은 주장을 했지만 시신을 은닉한 것은 인정하고 고의적 살인 혐의, 문서 파기, 특히 에드윈의 여권을 파기한 혐의는 부인합니다. 또한 언어 장벽 문제를 강조하며 산초가 이해하지 못하는 태국어로 문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산초는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하고 그 일부를 육지와 바다에 버린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신을 은폐하거나 손상시킨 혐의로 그는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행위를 인정한 혐의로 2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여권을 파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즉, 여권을 파기했다는 거죠. 법원은 산초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실 태국에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후 산초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 가문에 재력이 작용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일부는 산초를 불순한 관계에 갇힌 피해자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상황과 관계없이도 살인자로 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산초가 이 관계에 어떤 면으로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에드윈을 14조각으로 해체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다른 두 소녀와 함께 풀문 파티에 참석하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